지금 뭐 하는 거야? 백화점 시식 코너 한가운데 장모님의 뺨을 때린 점장의 손이 아직 내려가지도 못한 순간 얼어붙은 장모님 시선을 피하는 직원들, 그 사이로 조용히 걸어 나와 장모님 앞을 막아선 사위. 모두가 숨을 삼키는 가운데 그 한마디가 매장 전체를 멈춰 세우고 있었어요. 주말 아침이 잔잔한 공기를 머금고 흘러가던 시각, 민호는 집 서재 안쪽 작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고 얇게 접어둔 봉투 하나를 손끝으로 꺼내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은 그에게 말로 꾸미기 어려운 습관처럼 자리 잡혀 있었고 한 번도 가볍게 지나간 적이 없었던 일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장모에게 건네는 용돈은 단순히 돈의 의미가 아니었고 그분이 보여준 세월의 결을 향한 작은 감사가 묻어나는 마음 같은 것이 스며 있었으며 민호는 그 마음을 담아 조심스러운 손길로 봉투를 가볍게 두드리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동안 그는 문득 장모가 언제나 건네던 말들을 떠올리고 있었고 너도 힘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라고 담담하게 말하던 장모의 음성이 귓가 안쪽에 떠오르고 있었다. 그 말은 민호에게 늘 복합적인 감정을 남기곤 했고 장모는 자신이 사위에게 부담이 될까 항상 먼저 걱정하던 분이었으며 민호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중견기업의 부장쯤 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다. 민호는 그 사실을 늘 조심스럽게 지켜왔고 처가 가족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여전히 감춰둔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잠시 봉투를 내려놓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조용한 아침빛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은 유리창 위에서 가만히 부서져 방 안 여기저기에 번져 있었고 그 빛은 그의 마음까지도 은근하게 밝히는 듯 퍼져오르고 있었다. 민호는 그 틈에서 오늘 장모를 어떻게 뵐지 어떤 말로 안부를 묻고 조용히 봉투를 건넬지 상상해보며 작은 호흡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한 번 더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며 천천히 집을 나설 준비를 했고 어느새 마음속에서는 오늘 하루가 장모에게 더 다정하게 흘러가길 바라는 기원이 은은하게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민호의 걸음은 여느 때보다 묵직하고도 따뜻한 리듬을 머금은 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민호는 운전석에 조용히 앉아 시동을 건 뒤 부드럽게 도로 위로 차를 올렸고 도심을 가르는 차창 밖 풍경은 주말 특유의 느긋한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은 빌딩 유리면을 따라 반사되며 부드러운 빛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신호등에 멈춰 설 때면 그 빛은 차 내부까지 아련하게 스며들어 민호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풀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표면의 고요함과는 다른 생각들이 민호의 내면에서 잔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고 장모가 백화점 시식 코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다. 장모는 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했고 민호와 아내에게도 일이 있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백화점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야기는 숨기고 있었다.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민호는 한동안 마음이 묘하게 저릿해졌고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여러 번 스쳐 지나가곤 했지만 동시에 장모의 성향을 생각하면 쉽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떠올랐다. 내가 일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늘 말하던 장모의 성격을 아는 민호는 그분에게 일을 관두라는 말을 단번에 꺼낼 수 없는 사람이었고 장모는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이었다. 민호는 그런 장모를 흠모에 가까운 존경으로 바라보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분이 백화점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조용한 걱정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에게 백화점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었고 누구보다 많은 책임과 사람들의 생활이 얽혀 있는 일터였으며 그곳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그저 수많은 공간 중 하나로 남겠지만 경영자로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모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은 더 깊은 책임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백화점 건물이 천천히 시야를 채워오고 있었고 민호의 표정에는 이른 아침부터 스며드는 묘한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정서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차는 백화점 주차장 입구를 향해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민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장모의 얼굴을 떠올리며 부드러운 긴장감 속을 묵묵히 지나가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민호는 여느 고객들처럼 평범하게 복도를 걸으며 무심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매장 특유의 향과 기계음이 섞인 공기가 스며들었고 민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 한가운데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사람들이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 점포간에 섞여드는 인사들, 매대 위 상품을 정리하는 직원들의 빠르지만 정돈된 움직임을 천천히 눈에 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평소 수천 번 본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그 공간을 사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각 장면이 낯설게 다가오고 있었다. 시식 코너가 위치한 매장 끝쪽 통로를 향해 걸어가면서 민호는 장모의 모습을 찾기 위해 조용히 주변을 훑고 있었다. 매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객 응대의 목소리들은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사이로 장모가 있을 곳을 향해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한층 더 천천히 신중하게 옮겨가고 있었다. 그리고 통로가 살짝 꺾이는 지점에서 민호는 익숙하면서도 짙은 정감이 묻어나는 실루엣을 발견하고 있었다. 앞치마를 단정히 맨 채 작은 포장컵을 정리하고 있는 장모의 뒷모습은 민호에게 오래전부터 기억해온 따뜻한 이미지 그대로였고 그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추며 조용한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다. 장모는 여느 때처럼 작은 웃음을 띠며 고객에게 시식을 권하고 있었고 그 모습 속에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잔잔하게 깃들어 있었으며 민호는 그런 장모를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듯한 감정이 번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고 장모가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람이 드문 쪽으로 살짝 몸을 옮겨 작은 기둥 옆에 서 있었다. 장모가 웃으며 고객에게 종지컵을 건네는 장면은 오랜 시간 삶을 스스로 꾸려온 사람의 단단함과 소박함이 담겨 있었고 민호는 그 미묘한 아름다움을 말없이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애틋함을 조용히 매만지고 있었다. 장모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민호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움직임 속에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스며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침 시간대라 고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장모는 잠깐의 틈도 두지 않은 채 손을 움직이며 준비된 시식컵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 동작에는 익숙함과 동시에 나이를 감춘 채 버티는 어깨의 고단함이 은근하게 배어 있었다. 민호는 매대 옆 스테인리스 조리기구에 은은한 반사광에 비치는 장모의 옆모습을 보며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장모의 노동을 비로소 더 깊이 들여다보는 듯한 마음이 일렁이고 있었다. 장모의 손등에는 얇은 핏줄이 은근하게 드러나 있었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살짝 긴장된 듯한 손가락에 떨림이 스쳐 지나갔으며 그 작은 흔들림은 민호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 번져가고 있었다. 장모는 잠시 허리를 펴며
매장 한쪽을 바라보았고 한숨인지 긴 호흡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작은 숨을 내쉬었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일에 몰입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세월을 버텨온 사람의 체온을 조용히 연주하듯 이어지고 있었다. 민호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 한쪽이 저릿하게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이 회장으로서 수많은 직원의 노동 환경을 관찰해왔지만 정작 가족의 노동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오래 바라본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되새기고 있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펼 틈 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서도 장모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그 안에는 묵묵히 일을 감당하며 흔들리지 않으려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지만 민호는 그 뒤에 숨겨진 깊은 고단함을 본능적으로 읽어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동안 민호의 시선은 장모에게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채 조용히 이 공간의 작은 숨결을 감싸고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의 결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으며 그 결은 앞으로 다가올 순간을 예감하듯 잔잔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장모의 매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자 민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다. 매장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리자 차림의 직원이었고 그의 표정에는 이미 굳어진 듯한 예민함과 다급함이 묻어 있었으며 종종 걸음으로 장모의 시식 코너 방향으로 이동하는 순간 민호는 본능적으로 마음 한가운데에 가느다란 긴장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직원은 장모의 매대로 다가가자마자 재고 박스를 확인하며 무언가를 지적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장모는 순간적으로 몸을 조금 웅크리며 겸손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직원의 손짓은 점점 더 빠르고 날카롭게 변해가고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민호는 그 징후가 단순한 전달이나 지적이 아니라 특정 감정이 얽혀있는 압박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있었고 그 미묘한 불편함은 장모의 표정에도 서서히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있었다. 직원의 입모양은 멀리서도 거칠게 움직이는 듯 보였고 장모는 당황한 듯 손을 모은 채 몇 번 고개를 숙였지만 직원의 태도는 누그러지지 않은 채 오히려 더 공격적인 기류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주변 공기는 어느 순간부터 작은 파문을 일으키듯 긴장감을 품고 있었고 민호는 그 흐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감하는 듯한 묘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매장 바닥의 광택, 고객들의 느릿한 움직임, 장모의 매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시식컵들, 그리고 직원의 날선 자세가 하나의 장면처럼 합쳐지며 점점 더 불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민호의 마음 안쪽에서는 이 순간이 결코 평범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언가가 곧 터질 듯한 감정의 예고음이 은은하게 울리고 있었다. 장모는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 보였지만 손끝의 작은 떨림과 허리의 굽힌 각도가 점점 더 낮아지는 모습을 민호는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고 그 장면은 민호의 가슴에 서서히 파고드는 불편한 긴장감을 더욱 날카롭게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 순간 민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앞으로 다가올 장면이 단순한 실랑이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냉한 예감을 가슴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고 그 예감은 작은 진동처럼 그의 마음을 두드리며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장모의 시식 테이블 앞에 서 있던 관리자의 뒷모습이 조금씩 옆으로 비켜서는 순간 뒤쪽에서 또 다른 남성이 다가오는 장면이 민호의 시야에 서서히 잡히고 있었다. 이전 직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위압적인 기류가 그의 걸음에서 묻어나고 있었고 영업팀 명찰 위로 점장이라는 글자가 빛 반사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며 매장 공기를 조금씩 묶어두고 있었다.
민호는 그 징후를 보는 순간 눈빛을 가늘게 좁혔고 분위기가 단순한 지적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점장은 장모 앞에 다가오는 즉시 주변을 한번 훑고 이미 지나간 듯 보이던 작은 실수를 끄집어내며 목소리를 낮춘 채 무거운 기류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장모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고 있었지만 점장의 말투는 배려가 아닌 압박의 형태로 번져가고 있었고 그 기류는 매대 주변의 공기를 서서히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장모의 손끝은 조금 전보다 더 작게 떨리고 있었고 허리를 조금 더 굽히며 계속해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었지만 점장의 반응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그의 말투에는 이미 감정적인 불편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민호는 장모의 표정이 작게 경직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그 미묘한 변화는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서늘하게 건드리며 천천히 올라오는 분노의 결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장모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실수가 있었는지조차 중요하지 않은 상황처럼 보였고 점장의 행동은 업무적인 태도를 넘어선 일방적인 감정 표출로 보였으며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류가 묻어 있었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고객들도 불편한 기류를 느낀 듯 발걸음을 조금 늦추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은근한 시선이 번지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민호는 멀리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지금은 움직이면 장모가 더 놀랄까 잠시 망설이고 있었지만 점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운 파형을 만들며 퍼져나가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결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점장은 장모의 시식 코너 한쪽에 쌓여있던 재고, 박스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작게 쌓인 먼지를 지적하듯 문제 삼고 있었다. 장모는 서둘러 손걸레를 꺼내 닦으려 했지만 점장은 손짓으로 막으며 또 다른 부분을 짚어내고 있었다. 마치 오늘 하루 장모에게 무엇이든 트집을 잡으려는 듯한 흐름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고 장모는 반복적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낮은 음성으로 말하며 자세를 더 낮추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장모가 잘못한 부분을 찾기 어려웠고 백화점 수십 개 매장을 돌며 수많은 직원의 업무 현장을 봐온 그에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꾸짖음으로 보이고 있었다. 장모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조심스러운 성품이었고 시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 늘 더 빠르게, 더 꼼꼼하게 움직이던 분이었다. 그런 장모가 지금처럼 얼어붙은 표정을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민호에게 너무 생경했고 그 생경함은 곧 불편함과 분노로 바뀌며 감정의 결을 점점 더 짙게 만들고 있었다. 점장은 말끝마다 장모의 나이를 은근히 문제 삼는 듯한 뉘앙스를 넣고 있었고 장모는 그 말에 더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손을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민호의 눈에 더없이 가슴 아픈 풍경처럼 느껴지고 있었고 장모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여야 하는 현실이 그를 조용히 자극하고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 번지는 야릇한 긴장감은 더는 감출 수 없을 만큼 짙어지고 있었고 민호는 장모의 입술이 유난히 굳어 있는 것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천천히 피어오르는 듯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깨닫고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순간이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조용히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점장은 어느 순간 말을 멈추더니 장모의 시식판을 한번 내려다보고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젖히며 희미한 비웃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표정은 업무 전달이 아닌 누군가를 향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사람의 오만함이 담긴 결유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고, 장모는 그 순간 더욱 움츠러들며 매대를 다시 정리하려고 손을 움직였다. 그러나 그 손동작이 조금 느린 듯 보이자 점장은 갑작스럽게 손목을 뿌리치는 듯한 제스처로 장모를 멈춰 세웠고, 장모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손을 움찔하며 가볍게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지나던 직원들조차 시선을 몇 초간 고정한 채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빠르게 자리를 피하고 있었다. 점장은 장모의 나이를 또 한 번 언급하며 이 나이에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느냐는 뉘앙스를 담은 짧은 문장을 내뱉었고, 장모는 그 말에 상처받은 듯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호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을 내쉬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장모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모습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는 확신이 마음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점장은 말을 마친 뒤 손가락으로 매대 표면을 강하게 짚으며 다시 한번 장모에게 압박을 가했고, 그 말투에는 이미 감정적인 적개심이 새어나오는 듯한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장모의 머리카락 사이로 작게 떨리는 숨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민호의 가슴은 또 한 번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호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미 결론을 내려가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직원 교육이 아니며 장모는 단지 약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불편함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 사실은 민호에게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은 명백한 불의처럼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앞으로의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앞으로 벌어질 그 순간의 그림자가 조용히 밀려들고 있었다. 장모가 잠시 몸을 낮춰 흘러내린 시식용 소스를 닦으려 허리를 숙이는 찰나 점장은 비난의 기색을 드러내며 장모의 팔을 날카롭게 잡아 끌 듯 멈춰 세웠고, 그 힘이 장모의 균형을 깨뜨리며 몸이 순간적으로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장면은 민호의 눈에 마치 속도가 느려진 것처럼 보였고, 장모의 얇은 손목이 무리하게 잡힌 자국처럼 붉게 변해가는 모습이 그에게 너무 빠르게 파고들고 있었다. 장모는 놀라며 작은 비명을 삼키듯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고, 점장은 그 모습을 개의치 않은 채 다시 소리를 높여 장모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주변 고객들도 그 장면을 보고 불편한 기류를 느끼며 시선을 어딘가로 흘리고 있었지만, 누구도 개입하려 하지 않는 조용한 침묵만이 매장 공기를 메우고 있었다. 장모는 연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자세를 낮추고 있었고, 그 모습은 민호의 마음을 깊숙이 찌르며 서서히 차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르기 어려운 흐름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점장이 장모에게 손을 올려 뺨을 치는 동작을 취하는 순간 민호의 시야가 일순간 흔들리며 감정 전체가 무겁게 뒤집히고 있었다. 손바닥이 장모의 얼굴에 닿는 짧은 소리가 매장 바닥의 광택처럼 퍼져나가며 주변을 일순간 고요하게 만들었고, 민호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더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번개의 속도로 느끼고 있었다. 장모는 얼굴을 감싸며 몸을 움찔했고, 그 작은 떨림은 민호의 가슴 한가운데로 그대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의 충격과 모멸의 결은 민호의 감정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그는 조용히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앞으로 내딛고 있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점장은 장모의 뺨을 때린 직후에도 후회나 망설임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을 한번 둘러보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억지 표정만 지어 보이고 있었다. 장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매대 옆 의자에 잠시 기대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짧은 동요를 보였지만 점장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민호는 그 장면 전체를 천천히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숨조차 멈춘 듯한 집중력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장모의 두 뺨이 살짝 붉게 변한 채 떨리고 있는 장면, 손끝을 떨며 시식컵을 다시 정리하려 애쓰는 모습, 그리고 점장의 무례함이 계속 이어지는 기류는 한순간도 지나치기 어려운 감정의 무게로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호의 심장은 깊은 곳에서 서서히 박동을 높여가고 있었고,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장모를 지켜보는 사위였지만 동시에 이 백화점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회장이기도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와 모욕을 더는 방치할 이유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장모는 여전히 민호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을 추슬러 보려 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 떨림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민호의 마음을 한 번 더 깊게 흔들고 있었다. 점장은 장모에게 또다시 말을 던지며 상황을 이어가려 하고 있었지만 민호는 이미 장모와 점장 사이로 향하는 걸음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디디고 있었다. 주변의 공기는 민호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파형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 파형은 점장이 앞으로 겪게 될 진짜 순간을 예고하듯 서서히 매장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장모가 고개를 들기 직전 민호의 그림자가 장모와 점장 사이에 닿기 시작했고 그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기류로 앞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장모와 점장 사이에 드리워진 공기 속으로 민호의 그림자가 서서히 겹쳐지는 순간 매대 주변의 공기는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점장은 처음엔 민호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고개를 돌려 대충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민호의 눈빛이 단단하게 고정된 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표정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장모는 처음엔 자신 앞을 가리는 그림자가 고객의 그림자인 줄 알고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지만 조금 늦게 고개를 들었을 때 보이는 민호의 실루엣에 순간적으로 눈이 커지는 듯한 놀람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장모는 여전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먼저였는지 민호가 왜 여기 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입술을 조심스럽게 다물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민호는 장모를 먼저 향해 아주 잠시 시선을 내려놓았고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과 복잡한 감정이 조용하게 담겨 있었으며 장모의 손등에 남은 붉은 흔적을 보며 마음 한가운데 깊이 내려앉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 감정은 분노, 보호, 그리고 사위로서의 마음과 회장으로서의 책임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묵직한 무게로 가라앉고 있었고 그 무게는 말 한마디보다 더 큰 울림으로 잔면 위에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다. 점장은 민호의 표정을 읽지 못한 채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민호의 말없는 기류에서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는 순간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그 미묘한 흔들림은 주변 직원들에게도 느껴질 만큼 공기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민호는 그 긴 침묵을 깨듯 아주 천천히 장모 쪽으로 한 발 더 가까워졌고 장모가 움켜쥔 종이컵이 작게 흔들릴 만큼 가깝게 선 채 차분한 숨을 한 번 내쉬고 있었다. 그 작은 숨결은 점장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타격처럼 스며들었고 그는
자신이 어쩌면 큰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느끼기 시작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 자체가 너무 선명한 경고처럼 점장의 목울대를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점장은 민호의 침묵이 더 무겁게 깔리기 전에 먼저 상황을 장악하려는 듯 성급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아, 고객님, 여기 직원이 조금 실수를 해서 말입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잡고 있는 중이라. 그 말투는 여전히 누군가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덮으려는 관리자의 조급함이 묻어 있었고 그 안에는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불편한 억지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입술을 굳게 닫은 채 점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고 그 침묵은 점장의 변명을 하나하나 허물어뜨리는 듯한 무게를 갖고 있었다. 점장은 민호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자 순간적으로 불안해진 듯 표정을 조심스럽게 다듬었고 장모를 흘깃 보며 다시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손이 느리시고 재고도 제대로 못 맞추고 여기 점포 기준을 따라오시기가 좀 힘든 분이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모의 어깨가 작게 움찔했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직원들 눈빛이 서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호는 장모 쪽으로 천천히 눈길을 돌렸고 장모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감정이 조금 더 짙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저 점장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맞추며 한치의 흔들림 없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점장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갑작스러운 압박감을 느꼈는지 숨을 삼키며 말끝을 얼버무리기 시작했다. 아무튼 고객님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셨을 겁니다만 직원 교육 차원에서 그 말은 민호에게 어떤 의미도 없었고 오히려 점장이 교육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까지 정당화하려는 태도에 마음 안쪽이 더 짙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호는 그 순간 모든 변명이 끝났다는 듯 아주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려 장모의 손등에 나분 붉은 자국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고 그 자국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눌러두었던 감정의 결이 이제 더는 억누를 수 없는 형태로 번져 올라가고 있었다. 점장은 민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끼며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었고 주변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말할 수 없었고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고요한 정적이 매장을 잠시 덮고 있었다. 매대 뒤쪽에서 서류를 들고 오던 한 직원이 우연히 고개를 들었을 때 점장과 민호 사이를 바라본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 직원은 한두 번 본 적 있는 인물이 아니었고 뉴스나 사내 행사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눈동자가 민호를 정확히 알아보는 순간 숨을 삼키며 조용히 멈춰섰다. 그 직원은 놀란 눈으로 점장을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고 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와 긴장감을 본 뒤 말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쥔 손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점장에게도 은근하게 전달되었고 점장은 그 시선을 따라 직원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직원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난 뒤에야 민호의 정체를 짐작하려는 듯 천천히 민호를 다시 바라보았다. 민호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고 그 침묵은 방금 전까지 점장이 휘두르던 오만한 기류를 완전히 지워내고 있었다. 점장은 목이 잠긴 듯한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눈을 크게 뜨기 시작했고 그 표현 속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깨닫는 늦은 후회의 그림자가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저 설마 회장님?
점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주변 직원들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고 있었다. 장모는 회장님이라는 단어를 듣고 민호를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뜨며 충격을 받은 듯 손을 입가로 가져갔고 초조한 숨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호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말없이 단단한 눈빛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 눈빛은 음성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진 경고였고 점장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한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손끝이 격년처럼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목소리를 곧바로 높이지도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저 단 하나의 문장만 아주 낮고 조용한 톤으로 내뱉었고 그 문장은 점장의 몸을 완전히 굳게 만들 만큼 선명하게 꽂히고 있었다. 따로 이야기합시다. 그 말은 곧 지금부터 당신의 행동은 절대로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조용한 선언과도 같았고 점장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있었다. 장모는 그 말이 갖는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민호를 바라보다가 조금씩 눈가에 떨림을 보이며 상황을 따라가기 힘든 듯한 표정을 지었고 민호는 그런 장모를 향해 아주 잠시 시선을 내려놓으며 애틋한 눈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할 책임이 존재했고 민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점장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몇 해 뒤 사무실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그 발걸음은 더 이상 사위가 아닌 백화점 회장으로서의 무게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 민호가 걸음을 옮기자 점장은 반사적으로 뒤를 따르기 시작했지만 그의 걸음은 이미 무너지기 직전의 사람이 보이는 불안한 흔들림 그 자체였다. 주변 직원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고 그 모습은 점장의 행동이 결코 묵과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절묘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사무실까지 이어지는 복도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조용했지만 점장에게 그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지고 있었고 민호의 뒷모습은 그에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부담이 되는 존재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민호는 복도를 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점장의 가슴을 더욱 죄어오는 듯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점장은 몇 번이나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민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그 사실이 점장을 더 깊은 공포로 밀어넣고 있었다. 사무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민호는 아주 짧게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 손잡이를 잡았고 그 작은 동작마저 점장에게는 가혹한 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바깥 복도에 남겨진 공기에는 숨을 삼키는 직원들의 떨림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점장은 그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무너지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의 공기는 고요하게 가라앉았지만 그 문 너머에서는 앞으로 점장의 몰락이 서서히 펼쳐질 조용한 전조가 움직이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 내부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좁고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고 점장은 이미 얼굴이 완전히 굳은 채 민호의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돌아서며 점장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서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깊은 단단함을 품고 있었다. 점장은 두 손을 모은 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듯 떨리는 음성으로 아주 작게 말문을 열었다. 회장님,
제가 잠시 감정이 앞서서. 그 변명은 이미 의미가 없었다. 민호는 점장의 말을 끊지 않았지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대신 아주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조용히 한 문장을 던지고 있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행동한 대상이 제 장모님입니다. 그 말은 점장의 얼굴을 단숨에 눈앞에서 무너뜨릴 만큼 강한 충격을 주었고 점장은 손끝을 부여잡은 채 시선을 흔들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점장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담은 단호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본사 감찰팀이 곧 도착할 겁니다. 당신이 오늘 한 행동은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점장에게 사실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선언이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맥이 풀려 주저앉을 듯 몸을 굳히고 있었다. 민호는 점장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장모의 떨리는 손, 붉어진 뺨, 그리고 고개를 숙이던 어머니의 모습이 가라앉은 감정처럼 깊게 남아 있었고 그 감정은 앞으로 어떤 말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문을 열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는 순간 민호는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을 하나 세우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장모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장모의 마음에 남아있을 불안과 상처를 제대로 감싸드리겠다는 다짐이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호가 사무실 문을 나서며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올 때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차분했지만 마음속의 무게는 여전히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점장에게 공식적인 조치를 예고하는 말은 이미 끝냈지만 민호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것은 그 순간의 분노보다도 장모가 느꼈을 상처였다. 엘리베이터 옆을 지나 매장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장모의 손등에 남았던 붉은 자국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자국은 단지 시식 코너 직원으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의 상처를 의미했고 그 생각이 민호의 마음 한가운데 조용하게 박혀 있었다. 매장 통로가 보일 즈음 장모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장모는 여전히 매대를 정리하려고 손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동작에는 평소의 힘이 담겨 있지 않았고 손끝이 작게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일 만큼 여려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폐를 끼칠까 걱정하는 사람처럼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려 하고 있었고 민호는 그 장면에서 오래도록 눌러온 장모의 생활력이 조용히 타는 듯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장모 앞에 서서 말없이 고개를 숙여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장모를 불렀다. 어머니. 장모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양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민호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민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알고 나타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보다 먼저 그녀의 마음 안쪽에는 사위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미안함이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는 듯한 기류가 스며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는 더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눌러 담은 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고 그 질문은 장모가 애써 가리고 있던 감정을 흔들어 깨는 듯한 힘을 갖고 있었다. 장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을 깜빡이며 조용히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다. 별일 아니야. 그 말은 장모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 안에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는 의미가 아닌 사위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오래된 배려가 엷게 묻어난 목소리였다. 민호는 그 감정을 읽고 있었고
그런 장모의 태도가 더 마음을 저리게 했다. 그는 장모가 더 작아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서며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있습니다. 혼자 참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은 장모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는 위로처럼 스며들었고 장모는 순간적으로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그 짧은 순간 모두 드러나는 듯 했고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이 차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다. 민호의 말을 들은 장모는 손등으로 눈가를 가볍게 훔치며 억지로 감정을 눌러 담으려 했지만 그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장모는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매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고 민호도 장모 앞에 허리를 조금 굽힌 자세로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장모의 입술은 작게 떨리고 있었고 숨을 들이마시는 동작마다 가슴 안쪽에서 감정이 흔들리는 느낌이 손끝으로도 전해질 만큼 미세한 떨림을 포함하고 있었다. 내가 괜히 이런 모습 보여서 내가 얼마나 놀랐을까 싶다. 장모는 손목을 쥐고 조용히 말했지만 그 말은 모녀사위 관계에서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부담 주기 싫은 어른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다. 민호는 그런 장모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배려심이 장모를 더 외롭게 만들었을까 마음 깊은 곳에서 아릿한 감정이 번져갔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민호는 그 말만은 반드시 먼저 건네야 한다는 듯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장모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말이 장모에게 위로가 됐는지 아니면 바람 때문에 흔들리듯 마음이 흔들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숨에는 감추기 어려운 진심의 떨림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장모는 의자에 손을 짚고 몸을 바로 세우며 담담히 물었다. 근데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오늘은 바쁜 날 아니었나?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사위에게까지 폐를 끼치게 된 상황이 미안하다는 마음이 숨어 있었고 민호는 장모의 그런 마음을 가슴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다. 민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오늘은 해야 한다는 결심이 마음 안쪽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으며 조용하게 흐르고 있었다. 매대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잠시 잦아들고 조용한 공기가 장모와 민호 사이에 가만히 내려앉는 순간 민호는 장모를 바라보며 아주 느린 호흡으로 마음을 정리했다. 평생을 아내와 부모님 그리고 처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자신의 신분을 중견기업 부장으로 축소하며 살아왔던 세월. 가족들이 더 편한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감춰온 그의 자리가 이 순간 장모 앞에서 조금씩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민호는 장모의 손등 위에 잠시 시선을 두고 그 붉은 자국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눌러 담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께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장모는 고개를 들고 민호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걱정과 궁금함, 그리고 사위가 무거운 말을 꺼내려 한다는 감각적인 기류가 섞여 있었다. 민호는 더 숨길 수 없었다. 오늘 벌어진 일을 보고 난 뒤에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더는 감출 이유가 없었다. 제가 이 백화점의 회장입니다. 그 말은 장모의 가슴으로 곧바로 스며들었고 장모는 잠시 몸을 굳힌 채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듯 눈동자만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뭐라고? 장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되묻고 있었고 입술을 여러 번 떨며 그 말을 곱씹고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조용하게 말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난 사위처럼 보일까봐, 어머니와 아버님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괜히 벽 생길까봐, 그래서 그냥 평범한 부장이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는 손끝을 조용히 맞잡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 안에는 놀람, 미안함, 혼란, 그리고 사위에게 느끼는 묘한 존중까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잠시 뒤 장모의 눈가에서 아주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은 민호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연과 감정이 뒤섞여 나온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그래. 그래서 아까 그 점장이 그렇게 벌벌 떨던 거였구나. 장모는 손으로 얼굴을 가볍게 가리고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작은 숨을 내쉬었고 그 숨은 세월을 담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따뜻한 여운을 머금고 있었다. 잠시 감정을 정리한 장모는 매대 앞 의자에서 일어나 민호 앞에 섰고 그의 어깨에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을 얹었다. 그 손길은 오랜 시간 가족을 챙긴 어른만이 줄 수 있는 잔잔하고 깊은 위로의 결이 담겨 있었다. 도와줘서 고맙다. 장모는 말끝을 오래도록 붙잡은 채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근데 내 자리가 어떻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난 그냥 내 마음이 더 고맙다. 그 말은 민호에게 오래도록 들어온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이 스며들어 가슴 한가운데를 따뜻하게 적시는 듯했다. 장모가 사위에게 바랐던 건 성공이나 자리, 혹은 능력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이 민호를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민호는 장모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아주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잘 챙기겠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 겪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장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끄덕임에는 사위에 대한 신뢰와 오늘 겪은 일의 아픔을 조금씩 내려놓아가는 잔잔한 여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다. 마치 오래도록 단단히 잠겨있던 마음의 문이 오늘에서야 조금 열리는 듯한 느낌이 스며 있었다. 백화점의 조명이 서서히 저녁빛으로 바뀌어갈 무렵 민호는 장모와 함께 매장을 천천히 걸어나가고 있었다. 장모는 여전히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미묘한 안도감과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문을 나서며 장모는 작은 미소와 함께 말했다. 사람 사는 게 참 그렇다.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오늘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민호는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웃음은 사위로서, 아들 같은 존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장모에게 전하는 진심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저녁 바람이 천천히 불어왔다. 장모의 머리카락 사이를 스치는 그 바람은 오랜 감정의 흐름을 달래는 듯한 온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민호는 장모가 천천히 걷는 걸음에 맞춰 발걸음을 맞추며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앞으로는 절대 장모가 혼자 아픔을 견디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은 오늘의 여운 속에서 더 깊고 단단한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호는 장모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없이 그 다짐을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그 다짐은 백화점의 화려함보다도 성공보다도 그 어떤 자리보다도 더 소중한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흘러가는 마음의 온도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